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세이코 시계고요. SSA195 모델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좀 흔하게 보기 어려운 모델이고요. 그 일본의 내수용으로만 그렇게 판매하는 모델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전혀 못 구하는 건 아니고 그 일본에서 직수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. 그리고 왜 이제 고객분들은 일본 내수 제품을 따로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전해드릴게요. 일단은 세이코 SSA에서 프리미어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프리미어 라인 같은 경우는 베젤이 좀 크고 그 직경 같은 경우도 44mm 정도를 써요. 그래가지고 좀 큰 부분이 있죠. 왜냐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겨냥하려면 약간은 이제 크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은 일본 내수용 제품을 더 신경 써준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 이렇게 베젤을 좁게 만들면서 조금 시계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솔리드 메탈 부분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브레이슬릿이 세이코 프리미어 브레이슬릿에 비해서 더 이제 어 마감은 뭐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 형상이 더 고급스럽게 나왔거든요. 예. 그리고 안쪽에 이런 로터 같은 부분도 이렇게 금색을 써주는 거는 내수용 말고는 잘 못 본 것 같아요. 뭐 이제 그 위급으로 가면 갈수록 있을 수 있는데 예.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. 물론 그 일본 내수의 스타일을 좀 반영한 걸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가성비 같은 경우도 SASA 라인의 프리미어 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4, 5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차이를 모르겠는데 3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내수 제품으로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제품은 40mm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사파이어 글라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드레스워치고요. 제가 손목이 17.5인데 40mm 정도 차면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기존의 그 인덱스 바 형태 같은 경우도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일자형 바를 썼고요. 시침 분침 같은 경우도 되게 무난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. 오토매틱 시계이기 때문에 핸드 와인딩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. 그 데이저스트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데이저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깔끔한 시계에만 좀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, 그 되게 시계를 좀 약간 내수용 느낌이다라고 주는 부분들이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시간 돌릴 수 있고요. 날짜 같은 경우도 네. 한 칸 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고, 그리고 24시간을 써줘서 이제 오전 오후가 언제인지 체크할 수 있게 딱 요 정도만 해줬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른 모델은 이렇게 구멍을 내서 오픈 하트로 그렇게 나온 모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힌 모델이 좀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픈 하트는 조금 질리는 느낌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시계 브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는 그 예전 명성에 비해 조금 낮아졌어요. 그래서 워낙 벤틀리나 뭐 네버타이머 이런 모델들이 좀 되게 화려하고 크잖아요. 그리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잘 맞지 않는데 그 베젤 같은 형상도 굉장히 이제 항공시계다 보니까 브라이틀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베젤을 굉장히 화려하고 넓게 쓰거든요.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, 브라이틀링 제품들은 보시면 좀 깔끔하게, 베젤도 얇고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, 그리고 가격대도 좀 많이 낮춰서 거의 태그웨어랑 뭐 크게 차이가 없게끔 출시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브라이틀링 같은 경우는 요새 좀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. 음, 그리고 이제 그
여기 오늘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내 업체인 이제 MCM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MCM 같은 경우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내수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어요. 거의 4, 50만 원대 뭐 명품은 아니지만 그냥 준명품 정도의 그런 좀 너무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명품은 아닌 그런 정도의 레벨로 그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내수는 등을 돌렸죠. 그래서 MCM 매장 가보면 뭐 지갑 하나 사려면 이제 30만 원이 넘게 들고요. 카드 지갑도 거의 20만 원 정도 들고, 그리고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중국에서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내수를 조금 외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명동이나 면세나 이런 특수한 매장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호황을 누렸지만, 반대로 이제 기존에 그냥 지역별에 있는 그 백화점 매장들은 좀 이렇게 몇 군데 닫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. 그걸 이제 내수를 좀 외면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세이코도 비슷하다고 봐요. 세이코 같은 경우도 그 내수 제품을 좀 이렇게 일본 자국민 제품들을 신경을 많이 써줘서 내수도 잡고, 그리고 그 해외용은 해외용으로 계속 이제 판매하고 있고, 이런 그 영업력이 물론 이제 세이코란 브랜드와 이제 MCM이란 브랜드를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, 세이코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경영 방침이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MCM 같은 경우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이제 좀 더 명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격대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, 실제로 그러면서 그 자국민들의 생각은 MCM 명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값만 비싸고 뭐 디자인도 그런 그 MCM 그 특유의 로고 많이 들어간 것도 이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명품이라면 그런 내수도 그 내수용 제품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내수와 그 수출 그리고 외국인들 상대하는 모든 것들을 좀 균형을 갖춰야 되지 않나. 정말 명품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인정하는 브랜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건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.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그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흰판 모델의 이제 리뷰를 좀 올려드렸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제품은 보시면 이제 빛에 될 때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, 이제 빛에 반사될 때 이런 그 다이얼 창이 되게 여러 갈래로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. 예, 이런 부분들 이제 되게 그 아주 심플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디테일을 살려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4R35, 4R36 이런 라인들의 이제 무브먼트를 같이 써줬는데, 그런 제품들의 이제 그 드레스 워치로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핸드 와인딩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S자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, 이 부분은 조금 이 얌전한 디자인과는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네요. 메탈 그 버클 같은 경우도 기존의 프리미어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. 미세 조정도 한 칸 정도는 가능하게끔 해줬습니다. 네. 예, 30만 원대의 금색 로터, 예, 뭐 물론 이제 이 금색 썼다고 해서 이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, 저는 이 가격대 금색 로터 세이코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. 네. 시계를 좀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일본 내수 제품도 물론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간간히 이렇게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